할머니, 커피 타줄까요? 아침이면 손녀가 다정스레 내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예쁜 표정으로 바라본다고요. 내 얼굴에 웃음이 가득 번지고 고개를 까딱하면 요 귀여운 아가씨가 앙증맞은 두 손으로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줍니다. 혀끝에 닿는 달달하고도 쌉쌀한 커피를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지낼 듯한 기분 좋은 예감으로 나를 깨우는 행복한 시간이죠. 할머니,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다녀와. 약속.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녀딸의 고사리 같고 새손 같은 손가락에 나의 옹그라지고 거친 손가락을 걸고 엄지끼리 맞대 도장도 찍고 손바닥을 서로 부드럽게 쓱 비비며 복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무사와 축복을 기원이라도 하듯 손녀와 나는 이마도 잠깐 맞대어 봅니다. 난 속으로 아주 빠르게 기도를 올린답니다. 오늘 이 어린 생명이 행복하게 하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이렇게요. 손녀의 야무진 당부를 기억하며 난 오늘도 데이케어 센터로 향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요가도 하고 종이접기랑 점토로 이런저런 만들기도 하면서 그날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난 그중 미술 시간이 가장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한창 때요. 힘이 넘치고 씩씩하던 젊은 엄마 시절에 바쁜 일정 속에서 짬을 내어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동아리에 꽤 여러 해 참여한 경력이 있거든요. 오래전이라 기억도 아슬아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도 많이 흘러갔네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붓질하던 손가락 근육들이 금방 기억을 되찾아 능숙하게 스케치북의 흰 종이를 선명하고 화사한 색감으로 채우는 데 집중하다 보면 고민이나 불안을 떠올리지 않는 온전한 평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론 돌봄 선생님들이랑 센터 동기인 다른 양반들이 마구 감탄을 늘어놓을 때는 더욱 흐뭇하고요. 약간 우쭐하기도 하고 살짝 민망하기도 합니다. 미술 시간이 있는 요일은 더욱 센터 가는 게 즐겁습니다. 처음부터 재미있었느냐고요? 설마요. 적응하느라 시간 좀 걸렸어요. 사실 몇 해 전에 크게 아팠습니다. 그 후 활동에 여러 제약들이 생겨서 이대로 인생 마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 달 병원에서 지내다 겨우 호전되어 집으로 퇴원해서는 딸의 도움으로 살고 있죠. 늙고 병든 엄마를 돌보게 한다는 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염치가 없어요. 그러나 딸은 이 어미가 좀 시원찮고 어딘가 기력이 쇠해진다 싶으면 금방 알아채고 간호사를 집으로 방문하게 해 내게 비싼 영양제를 놓게 합니다. 아침이면 죽을 쓰고 식단도 요리조리 바꿔가며 한 번 먹은 반찬은 2번 이상 상에 올리질 않아요. 제철 과일이며 고기도 꾸준하게 먹게 해주는 게 마치 이유식 해먹이듯 배고픔을 느낄 새 없이 비용과 에너지를 쓰는데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겠어요. 한 번은 나이에 맞지 않게 영양제 따위 안 맞겠다고 투정을 부렸답니다. 워낙 조용한 데다 말수도 적은 딸이 내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고아 만들지 말아요. 아직은 안 돼. 아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깔끔하고 곱게 살아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몸에 힘이 빠지고 내 맘 같지 않게 조절이 안 돼 속이 상한 어느 날은 자다가 그만 이불에 실수를 했지 뭐예요. 정말 딱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어찌나 부끄럽든지. 바쁜 딸에게 번거로운 일거리 하나 얹어준 데다가 실망감까지 안겨준 것 같아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도 딸은 별 내색 없이 이부자리를 걷어내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커다란 통에 뜨끈한 물을 담아와 나를 씻겨줬습니다. 간혹 나지막히 한숨을 내쉬는 게 내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어요. 얘가 속이 상해서인지 아니면 힘에 부쳐서인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의 간이 목욕을 마치고 딸은 방문 대신 베란다 쪽으로 난 창문을 열었어요. 천정까지 수증기가 자욱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냄새도 좀 났을 테고요. 그런데 그때 손녀딸이 냉큼 창문을 불이 나게 닫더니 지엄마에게 한마디 내뱉는데 뭘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지금 창문을 열면 할머니가 춥잖아. 어느 정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걸어 다니게 되고 내 손으로 직접 수저를 쥐고 음식을 떠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딸이 어느 날 아침 어딜 가재는 거예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바람도 쐬나 보다 좋아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 밖에 웬 낯선 남자와 여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날 봉고차에 데려가 태우고 가대요. 아이고, 딸이 날 어디 먼 데다가 보내버리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들대요. 얼마나 고되고 버거웠으면 이런 작정을 했을까. 그래도 가기 전에 손녀딸 얼굴 한 번만 보고 가게 해주지. 그 아이의 작은 몸을 꼭 한 번만 안아보고 가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잘 자라라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라고도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 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론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요. 머릿속에서 실타래들이 마구 엉켜서 생각이라는 거를 할 수도 없이 복잡하게 뒤죽박죽인데다가 가슴 한가운데선 화산이 분출하려는 듯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 치는데 참담하여 막힌 말문이 더욱 답답하게 꽉 닫히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딸이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이곳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였어요. 늙으면 분별력은 떨어지고 반대로 오해와 노여움과 섭섭함만 는다더니 내가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차에서 이동할 때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기를, 말도 안 되는 법석을 부릴 뻔한 걸 꾹 참고 있기를 잘했어요. 휴, 천만 다행이죠. 내가 만일 옹졸하게 쓰리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의 형태를 담아 윽박지르듯 발악을 했더라면 딸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을 테니까요. 오늘도 센터에서 평온하고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어두워져가는 거리가 차창 밖으로 스쳐가네요. 집이 가까워옵니다. 저기 내 딸이 마중 나와 있네요. 시간도 딱 맞춰 나와 이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 내 어여쁜 딸. 고맙고 반가운 내 딸을 빨리 보고 싶어서 차가 멈추기도 전에 벌써 다리에 힘이 들어가네요. 얼른 내려 차분한 표정으로 마중 나와 날 기다리고 있는 딸의 얼굴을 가까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세상을 하직하게 되더라도 꼭 기억하고 싶은 내 딸의 얼굴을 내 뇌리에 각인시켜야 하니까요. 엄마, 조심히 내려요. 딸이 내민 손을 기꺼이 부여잡으며 불과 몇 시간 전인 아침에 헤어지고 저녁에 재회하는데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면 어쩌죠? 딸이 난처해지지 않게 하려면 조심해야겠어요. 눈을 여러 번 껌뻑여 힘을 주고 입술이 벌어져 혹시 울음소리 비슷한 게 비어나오지 않게 앙담은 표정이 혹시 내가 화가 난 얼굴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세상 곳곳에 천사를 둘 수 없어 대신 엄마를 자식 곁에 둔 거라던데 난 이제 더 이상 천사를 대신할 여력도 없이 노쇠한 정신과 육체로 내 딸을 힘들게 하는 불편한 엄마랍니다. 하지만 사랑은 듬뿍 주고 싶은데요. 이미 마음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솟아나는 이 사랑을 표현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번 크게 앓고 나서는 발음도 내 마음같이 또렷하게 되어주지도 않아요. 내가 아침마다 살아서 깨어나는 건 아등바등 더 살려는 욕심에서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더 잠깐이나마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내 딸과 귀여운 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 선물처럼 내게 주어지는 거라 여깁니다. 감사히, 지극히 감사히 마음 가득 하루를 받아들이죠.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던 청춘의 날들만큼은 아니어도 이만하면 나름 근사한 하루죠. 그대들도 눈이 부시게 행복한 시간들로 하루를 가득 채우세요. 약속